겨울의 끝자락, 바람이 차갑게 흘러들어오던 그날이었습니다. 한석호는 장례식장의 냉랭한 의자에 앉아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 했죠. 70살의 그는 평생을 빚없이 살아왔지만 오늘만큼은 자신의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이 축복이라 여겼습니다. 외아들 준서의 관 앞에서 석호는 말없이 손끝으로 흰 국화 한 송이를 매만지고 있었어요. 그의 손가락에는 수십 년간 점자를 읽어온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아버님, 물 한 잔 드시겠어요? 석호의 귓가에 며느리 지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석호는 고개를 가만히 저었죠. 물 한 모금도 넘기기 힘든 날이었으니까요. 지윤은 석호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고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석호는 그 손길에서 무언가 다른 것을 느꼈어요. 불안의 진동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자신의 상상일까요? 장례 절차는 제가 모두 처리했어요. 아버님께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윤의 말에 석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 준서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지 이틀째였죠. 석호는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아버지, 내일은 제가 모시고 병원에 가요라고 말했던 아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장례식장은 점차 조용해졌고 마지막 조문객도 떠났습니다. 석호와 지윤만이 남았죠. 석호는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준서가 없는 세상에서 시각장애인인 자신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지윤은 어떻게 될까요? 아버님. 지윤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아버님을 모실게요. 준서 오빠가 생전에 그렇게 원했잖아요. 아버지를 절대 혼자 두지 말라고. 석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볼 수 없어도 그는 지윤의 얼굴을 향해 시선을 맞추려 했습니다. 고맙구나. 하지만 넌 젊은 여자야. 내 인생이 있지. 아니에요. 지윤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제 인생은 지금 여기 아버님과 함께해요. 오빠와의 약속이니까요. 석호의 마음에 잠시 따뜻함이 번졌어요. 아들이 떠났지만 지윤이라는 딸이 남았다는 생각에 그는 작은 위안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묘한 직감이 그를 스쳤죠. 준서가 돌아가기 일주일 전 아들이 자신에게 읽어주었던 문서가 생각났습니다. 점자로 된 성경책 사이에 끼워둔 그 중요한 종이들. 이제 집으로 돌아갈까요? 지윤이 석호의 팔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석호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흰 국화가 쥐어져 있었어요. 그래, 가자꾸나. 장례식장을 나서는 순간 찬바람이 석호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일상. 그것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차갑고 어두울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지윤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님, 앞으로는 제가 아버님의 약도 챙겨드리고 식사도 준비해 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석호는 창밖으로 얼굴을 돌렸습니다. 그는 볼 수 없었지만 계절의 변화는 느낄 수 있었죠. 겨울의 마지막 찬 기운이 봄을 향해 천천히 물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석호의 마음속에는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긴 겨울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믿음이란 게 참 묘한 거지. 석호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네. 지윤이 물었습니다. 아니다, 그냥. 늙은이의 혼잣말이야. 석호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석호는 아들의 빈자리가 너무나 크게 느껴졌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향해 눈을 뜬 채 그는 이제부터 시작될 새로운 일상에 대해 생각했죠. 지윤과 함께 사는 일상. 그것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석호는 불안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을 때 석호는 이미 새로운 현실에 발을 들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석호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깨어났어요. 몸이 낯선 침대에 적응하지 못한 탓인지 아니면 마음속 불안 때문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옆 테이블을 더듬었죠. 30년 넘게 사용해온 점자시계를 찾아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6시 45분. 아버님, 벌써 일어나셨어요? 지훈의 목소리가 갑자기 들려와 석호는 놀랐습니다. 문소리도 없이 들어온 것 같았어요. 평소라면 준서가 항상 노크를 하고 들어왔는데 지훈은 달랐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아버님 약을 챙겨드릴게요. 지훈이 다가와 석호의 손에 약봉지를 건넸습니다. 혈압약이랑 종합 비타민이에요. 물 한 잔과 함께 드세요. 석호는 약을 받아들고 손가락으로 표면을 살짝 만져보았습니다. 오랫동안 약을 복용해온 그는 알약의 형태와 질감으로 무슨 약인지 구분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혈압약은 평소와 같은 느낌이었지만 비타민이라는 약은 표면 감촉이 달랐습니다. 이게 비타민 맞니? 석호가 물었습니다. 네, 맞아요. 오빠가 항상 드시던 그 비타민이에요. 지훈의 대답은 빨랐고 단호했죠. 석호는 망설이다가 약을 삼켰습니다. 처음으로 아들 없이 맞이하는 아침이었어요. 준서가 살아있을 때는 항상 함께 아침 식사를 했는데 이제 그런 일상은 없겠지요. 아침 준비했어요. 나오실래요? 지훈이 다시 말했습니다. 석호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방을 나왔어요. 복도를 지나 거실로 향하는 동안 집안의 공기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준서의 흔적이 조금씩 지워지고 있었어요. 아침을 먹는 도중 석호는 몸이 이상하게 나른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머리가 무거웠고 생각이 흐릿해졌어요. 좀 어지러운데 석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아, 그건 불면증약 때문일 거예요. 오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님께서 잠을 못 주무신다고 해서 의사가 처방해 주셨대요. 제가 비타민이랑 같이 드렸어요. 석호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자신이 불면증약을 처방받은 기억이 없었어요. 하지만 최근 너무 혼란스러워 기억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석호는 매일 아침마다 같은 약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같은 나른함과 멍한 상태가 계속됐어요. 그는 점점 자신의 기억과 현실 사이에서 혼란을 느꼈습니다. 셋째 날 저녁 지훈이 잠시 외출했을 때 석호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서랍 깊숙한 곳에서 점자 성경책을 꺼냈어요. 이 성경책은 준서가 특별히 선물해 준 것으로 그들만의 비밀 보관소였습니다. 석호의 손가락이 성경책 페이지를 조심스럽게 넘겼습니다. 그는 특정 페이지를 찾고 있었어요. 준서가 마지막으로 읽어주었던 그 페이지. 상속에 관한 유언 내용이 담긴 문서가 끼워져 있어야 할 곳이었습니다. 여기 있어야 하는데 석호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페이지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석호는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준서가 아버지, 이 문서를 이 페이지에 넣어두세요. 중요한 서류니까라고 말했었는데 그 서류가 사라졌습니다.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이 돌아왔어요. 석호는 서둘러 성경책을 원래 자리에 숨겼습니다. 아버님 계세요? 지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응, 방에 있다. 석호가 대답했습니다. 지훈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 하고 계셨어요? 아니, 그냥 기도하고 있었어. 석호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거짓말을 한 순간이었죠. 저녁 약 가져왔어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석호는 그날 밤 약을 받아들면서 결심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약을 감추고 진실을 찾아내야겠다고요.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사라진 문서, 낯선 약, 그리고 점점 변해가는 지훈의 태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석호는 매일 아침 지훈이 주는 약을 받아 입에 넣는 척하다가 몰래 베개 밑에 숨겼어요. 그러자 머리가 점점 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조금씩 기억이 선명해졌죠. 비가 내리던 아침, 석호는 현관 초인종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지훈이 문을 열었고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안녕하세요. 정서아라고 합니다. 고 한준서 씨의 변호사입니다. 석호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준서의 변호사라고? 준서가 변호사를 두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아, 네. 지훈의 목소리가 긴장된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한석호님을 뵙고 싶습니다. 준서 씨의 법적 문제를 정리해 드리려고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석호는 지훈이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했어요. 아버님께서 많이 편찮으세요. 제가 대신 얘기 나눠도 될까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서아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들려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직접 뵙고 말씀드려야 할 일입니다. 법적으로 중요한 사안이라서요. 석호는 집무실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어요. 문이 열리고 지훈의 목소리가 들렸죠. 아버님, 손님 왔어요. 준서 오빠 일 때문에 오신 변호사분이세요. 안녕하세요, 한석호님. 차분하고 단단한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서아라고 합니다. 준서 씨 생전에 법률 자문을 맡았었죠. 석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시죠. 아버님, 제가 차라도 준비할게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서아가 바로 대답했어요. 괜찮습니다. 석호님과 잠시 단둘이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지훈의 숨이 잠시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 네, 그러세요. 그녀가 나가며 문을 닫았어요. 서아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석호님, 제가 왜 왔는지 아시겠죠? 석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모르겠소. 내 아들이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사실도 오늘 처음 알았으니까. 준서 씨는 몇 달 전부터 법적 문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갑자기 돌아가시기 전에요. 서아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지난주에 지훈 씨가 제 사무실을 찾아왔거든요. 석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로요? 위임장을 요청하셨어요. 준서 씨의 모든 재산과 관련된 법적 절차를 자신이 대신하겠다고요. 서아가 말했습니다. 상당히 서두르는 모습이었죠. 석호는 천천히 손을 모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사라진 문서, 이상한 약, 지훈의 변화. 준서가 남긴 유언은 없었나요? 석호가 물었습니다. 서아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준서 씨가 제게 말했던 내용과 지훈 씨의 주장이 완전히 다릅니다. 석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줄 알았소. 내 아들은 모든 것을 준비해둔 사람이었으니까. 석호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아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저는 준서 씨를 10년 넘게 알았어요. 그는 당신을 위해 모든 걸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계획이 누군가에 의해 방해받고 있어요. 석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누군가가 내 며느리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서아는 대답 대신 질문했어요. 준서 씨가 남긴 특별한 물건이나 문서가 있나요? 아주 중요한 것으로요. 석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여자를 믿어도 될까? 하지만 직감이 말했어요. 서아의 목소리에서 진실이 느껴졌습니다. 점자 성경책이 있소. 준서가 유언과 관련된 문서를 그 안에 숨겨두었다고 했는데 지금은 사라졌소. 서아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찾아야 해요, 그 문서를. 그게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화는 여기서 끝나야 했어요. 서아가 빠르게 속삭였습니다. 조심하세요. 제가 다시 올게요. 서아가 떠난 후 석호의 마음은 한동안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준서의 변호사, 그리고 지훈의 행동에 대한 의심, 모든 것이 석호의 머릿속에서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그날 밤 석호는 잠을 설쳤습니다. 그의 손끝은 계속해서 유령처럼 사라진 문서를 찾고 있었죠. 아버님, 괜찮으세요? 아침이 되자 지훈이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지만 석호는 이제 그 속에 숨겨진 무언가를 느낄 수 있었어요. 응, 괜찮다. 그냥 잠이 안 왔을 뿐이야. 석호가 대답했습니다. 오늘 약은 여기 있어요. 지훈이 석호의 손에 약을 건넸습니다. 석호는 약을 받아들고 다시 한번 그 감촉을 확인했어요. 분명 평소 자신이 먹던 약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약을 입에 넣는 척하고 다시 숨겼죠. 오늘은 좀 쉬세요. 제가 장을 보고 올게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지훈이 나간 후 석호는 서둘러 행동에 옮겼어요. 그는 자신의 방으로 가서 점자 성경책을 다시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더 꼼꼼히 살펴볼 생각이었죠. 손가락으로 한 페이지씩 넘기며 석호는 준서가 마지막으로 읽어주었던 내용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석호의 손가락이 성경 페이지 위를 미끄러졌습니다. 점자의 돌기들이 그의 손끝에 익숙한 패턴으로 느껴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한 페이지의 끝부분, 몇 개의 점자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일반적인 성경 내용과는 다른 패턴이었습니다. 석호는 그 부분에 집중했습니다. 손끝으로 점자를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죠. 그리고 석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건 준서가 읽어준 내용이 아니야. 준서가 읽어주던 유언장의 내용은 분명히 모든 재산은 아버지 한석호에게 상속되며 아버지 사후에는 시각장애인 재단에 기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석호의 손끝에서 읽히는 내용은 달랐어요. 모든 재산은 아내 지훈에게 상속되며 지훈의 판단에 따라 적절히 사용한다. 석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분명 위조된 내용이었어요. 누군가 원래의 문서를 빼내고 새로운 내용을 넣어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석호는 서둘러 성경책을 원래 자리에 숨겼어요. 아버님, 다녀왔어요. 지훈의 목소리였습니다. 석호는 침착하게 대답했죠. 그래, 장은 잘 봤니? 평소처럼 행동하려 했지만 석호의 마음은 이미 폭풍우 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서아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지훈은 분명 그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고 있을 테니까요. 저녁 식사 시간, 석호는 평소보다 말이 적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유언장의 위조와 그 의미로 가득 차 있었어요. 아버님, 괜찮으세요?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할 뿐이야. 석호가 대답했어요. 내일 병원에 가보는 게 어떨까요? 건강검진도 오래됐잖아요. 석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그날 밤 석호는 침대에 누워 계획을 세웠습니다. 서아와 다시 만나야 했어요. 그리고 위조된 유언장에 대해 알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지훈의 감시를 피해 서아에게 연락할 방법이 필요했죠. 석호의 손가락이 이불 위에서 무의식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마치 점자를 읽듯이 그의 손끝은 기억 속의 패턴을 더듬었어요. 준서가 읽어주었던 진짜 유언장의 내용을 석호의 손끝은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내 손끝이 기억하고 있어. 진실을. 석호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준서야, 아버지가 진실을 밝혀낼게.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준서의 속삭임처럼 들리는 밤바람이었죠. 병원에서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석호는 지훈의 부축을 받으며 현관문을 들어섰어요. 병원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지만 지훈은 석호의 건강 상태를 근거로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오빠 친구를 통해 좋은 간병인을 소개받았어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일주일에 3일만 와서 아버님을 도와드리게 할게요. 제가 회사 일을 좀 처리해야 해서요. 석호는 속으로 의아했습니다. 지훈이 회사에 다닌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었어요. 준서가 살아있을 때는 전업주부였는데 말이죠. 간병인은 필요 없다. 나 혼자서도 충분해. 석호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건강이 걱정돼요. 이제 나이도 있으시고. 지훈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지만 석호는 그 진심을 의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새로운 간병인이 도착했어요. 안녕하세요, 한석호님. 저는 윤미라고 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윤미의 목소리는 상냥했지만 석호는 그 속에서 어떤 냉정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석호는 윤미가 집안 곳곳을 다니며 무언가를 설치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윤미 씨, 뭘 하는 거요? 석호가 물었습니다. 아, 죄송해요. 그냥 제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어요. 윤미의 대답은 빨랐고 약간 당황한 듯 했죠. 석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의심은 더 커졌습니다. 그날 저녁 지훈이 외출한 사이 석호는 조심스럽게 거실을 돌아다녔어요. 그의 손이 벽을 따라 움직이다가 작은 물체에 닿았습니다. 네모난 상자 같은 것이었죠. 이게 뭐지? 석호가 중얼거렸습니다. 갑자기 윤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석호님, 뭐 찾으세요? 석호는 깜짝 놀라 손을 뗐습니다. 아니, 그냥 벽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었소. 조심하세요. 넘어지시면 안 돼요. 윤미가 석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석호는 윤미의 손에서 작은 녹음기 같은 것이 만져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제 석호는 확신했습니다. 집안 곳곳에 감시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고 윤미는 단순한 간병인이 아니라 감시자였어요. 지훈의 지시로 자신의 모든 행동과 대화를 녹음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석호는 침대에 누워 귀를 기울였어요. 집안이 조용해진 것 같았지만 어딘가에서 미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자기기 특유의 웅웅거리는 소리였죠. 석호는 청각이 예민했기 때문에 그 소리를 놓치지 않았어요. 감시당하고 있어. 석호는 베개에 입을 가까이 대고 속삭였습니다. 다음 날 석호는 평소와 다른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거실에서 혼자 있을 때 마치 준서와 대화하듯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준서야, 아버지가 많이 아프구나. 머리도 작고 혼란스럽고 가끔은 환청도 들리는 것 같아. 내가 보고 싶어. 이것은 연기였습니다. 석호는 지훈과 윤미에게 자신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인상을 주려고 했어요. 그래야 그들이 자신을 덜 위험한 존재로 여길 테니까요. 저녁 식사 시간, 지훈과 윤미가 부엌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석호는 움직이지 않고 귀를 기울였어요. 상태가 어때? 지훈의 목소리였습니다. 혼잣말을 많이 해요.
아들을 부르기도 하고요. 정신이 좀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윤미가 대답했습니다. 좋아, 계속 지켜봐줘. 곧 모든 게 끝날 거야. 지훈의 말에 석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모든 게 끝날 거야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석호는 알 것 같았어요. 그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밤 석호는 자신의 방에서 작은 라디오를 켜고 볼륨을 높였습니다. 라디오 소리로 다른 소리를 가리기 위해서였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서랍에서 오래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준서가 비상용으로 마련해둔 전화기였죠. 손가락으로 버튼을 더듬어 서아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준서가 언젠가 말해준 번호를 석호는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여보세요? 서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요, 한석호입니다. 석호가 속삭였습니다. 급히 만나야겠소. 내일 아침 10시 성당에서. 혼자 가려고 하오. 알겠습니다. 조심하세요. 서아가 짧게 대답했어요. 다음 날 아침 석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옷을 갈아입은 후 거실로 나왔어요. 아버님, 어디 가세요? 윤미가 물었습니다. 성당에 좀 다녀오려고. 석호가 대답했습니다. 요즘 마음이 복잡해서 기도를 하고 싶구나.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윤미가 말했어요. 아니, 괜찮아. 택시를 타고 혼자 다녀올게. 석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윤미가 대답했죠. 그럼 제가 택시라도 불러드릴게요. 석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미가 전화를 꺼는 동안 그는 조용히 기다렸어요. 성당에 도착했을 때 석호는 택시비를 지불하고 혼자 내렸습니다. 그는 지팡이로 길을 더듬으며 성당 안으로 들어갔어요. 고요한 성당 안에서 익숙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석호님, 서아의 목소리가 낮게 들렸어요. 서아 씨, 와줘서 고맙소. 석호가 말했습니다. 둘은 성당 구석의 긴 의자에 앉았습니다. 석호는 서둘러 발견한 사실을 설명했어요. 위조된 유언장, 이상한 약, 집안의 감시 장치들. 심각하네요. 서아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다행히 저도 진전이 있어요. 지윤 씨가 쓰던 이전 핸드폰을 추적했어요. 거기에 남아있던 클라우드 파일 중에 몇 개의 음성 녹음이 있었습니다. 석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요? 서아가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직접 들어보세요. 녹음기에서 지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내일 장례 끝나면 바로 위임장 처리해요. 아버님은 그분은 눈도 안 보이시고 약만 잘 들이면 되니까요. 늦어도 한 달 안에 모든 재산 정리하고 우리 계획대로 진행해요. 남자의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조심해. 변호사가 의심할 수도 있어. 걱정 마. 준서 오빠 유언장은 내가 이미 처리했고 새로 만든 것도 준비됐어. 아버님은 점자를 읽을 수 있지만 내가 바꿔치기 한 건 절대 알아채지 못할 거야. 석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의 손끝이 의자를 꽉 움켜쥐었어요. 그 아이의 웃음이 다 거짓이었군. 이 증거만으로는 부족해요. 서아가 말했습니다. 원본 유언장을 찾아야 합니다. 준서 씨가 어디에 보관했을지 기억나는 게 있나요? 석호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준서가 항상 말했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가까운 곳에 둔다고. 성경책 말고도 뭔가 있었을 텐데. 갑자기 석호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그래, 생각났소. 준서의 녹음기. 녹음기요? 서아가 물었습니다. 준서는 중요한 것을 항상 녹음해뒀소. 그의 방 책상 서랍맨 아래 이중 바닥이 있을 거요. 거기에 녹음기가 있을 겁니다.
서아가 빠르게 메모했습니다. 오늘 밤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집에 들어갈 방법을 찾을게요. 조심하시오. 집안 곳곳에 감시 장치가 있으니 석호가 경고했어요. 귀가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석호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자 지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님, 기도는 잘하셨어요? 석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일고 있었어요. 이제 그는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잔인했죠. 그날 밤 석호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의 귀는 집안의 모든 소리에 예민하게 반응했어요. 자정이 조금 지난 시간, 석호는 창문이 살짝 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숨소리도 들렸죠. 서아가 온 걸까요? 석호는 가만히 누워 기다렸어요. 1시간 후 그의 방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석호님, 저예요. 서아의 속삭임이 들렸어요. 찾았소? 석호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물었습니다. 네, 녹음기를 찾았어요. 그리고 원본 유언장도요. 서아의 목소리가 기뻤습니다. 준서 씨가 모든 걸 녹음해 두었더군요. 유언 내용뿐만 아니라 지훈 씨와 그 남자가 계획을 세우는 대화까지요. 석호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어요.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내일 아침 저와 함께 경찰서에 가셔야 합니다. 모든 증거를 제출할 거예요. 그리고 서아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석호님께서도 증언을 해주셔야 해요. 석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됐소. 내 아들을 위해, 진실을 위해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소. 새벽에 올게요. 준비하고 계세요. 서아가 말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모든 일이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서아가 온 뒤 석호는 조용히 집을 빠져나왔어요. 경찰서에서 그들은 모든 증거를 제출했고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3주 후 석호는 법정의 증인석에 앉아 있었어요. 재판이 시작된 지 이미 몇 시간이 지난 상태였죠. 한석호 증인, 판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증언을 시작해 주십시오. 석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의 앞에는 점자기가 놓여 있었어요. 서아가 특별히 준비한 것이었죠. 석호는 천천히 점자기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저는 아들 한준서의 목소리로 읽혔던 진실을 손끝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석호가 말하기 시작했어요. 제 아들은 제게 모든 것을 물려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떠난 후에는 그 모든 것이 시각장애인 재단에 기부되기를 원했죠.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석호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제 며느리 지우는 처음에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그녀는 변했어요. 제 아들이 돌아가신 후 그녀는 저에게 이상한 약을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약을 먹으면 제 정신이 흐릿해졌죠. 그리고 집안 곳곳에 감시 장치를 설치했어요. 석호는 점자기 위에 손가락을 움직이며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알았냐고요? 저는 볼 수 없지만 손끝은 거짓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약의 질감이 달랐고 성경책 속 점자의 패턴이 바뀌었어요. 이 집안의 모든 숨결은 제 손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훈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증인의 주장은 구체적인 증거 없이 감정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기각합니다. 판사가 말했어요. 증인의 증언을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석호는 담담하게 계속했습니다. 제 아들은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을 예감했던 걸까요? 유언장, 녹음된 대화, 모든 증거를. 그리고 그는 제게 가장 중요한 것을 알려주었죠. 진실은 항상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고.
석호는 점자기에서 손을 떼고 법정을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제 아들의 진짜 뜻을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제가 바라는 전부입니다. 재판은 일주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마침내 판결의 날이 왔어요. 지우는 위조 유언장 작성, 사기, 약물 투약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녀의 공범이었던 남자도 같은 혐의로 처벌받았죠. 석호는 법정 밖에서 서아와 함께 판결 결과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의 기쁨보다는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어요. 이제 끝났네요. 서아가 말했습니다. 석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끝났구나. 재판이 끝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봄이 찾아왔고 석호의 집 주변에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어요. 석호는 더 이상 예전 집에 살지 않았습니다. 모든 고통스러운 기억이 담긴 그곳을 떠나 그는 조용한 교회의 작은 집으로 이사했죠. 석호님, 서류 준비됐습니다. 서아가 석호의 손에 몇 장의 종이를 건넸어요. 모두 점자로 인쇄된 서류였습니다. 이것으로 재단 설립이 완료됩니다. 석호는 손끝으로 서류의 내용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한준서 시각장애인 지원재단이라는 이름이 점자로 새겨져 있었어요. 고맙소, 서아 씨. 석호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이 모든 일을 해낼 수 없었을 거요. 서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서 그 미소가 느껴졌어요. 제가 한 일은 별로 없어요. 모든 건 준서 씨가 미리 준비해둔 덕분이죠. 석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준서는 항상 그랬지.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는 아이였어. 창밖에서 바람이 불어왔고 벚꽃 향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석호는 그 향기를 깊이 들이마셨어요. 준서가 좋아했던 봄의 향기였죠. 이제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서아가 물었습니다. 석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재단을 통해 시각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소.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그들이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도록 돕고 싶구나. 서아는 석호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훌륭한 계획이에요. 제가 법률 고문으로 도울게요. 원하신다면요. 그럼 좋겠소. 석호가 대답했어요. 당신처럼 진심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오. 그날 저녁 석호는 혼자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준서의 오래된 녹음기가 들려 있었어요. 석호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버지, 이 녹음을 들으신다면 이미 저는 곁에 없겠죠. 준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까요. 석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준서의 목소리는 계속되었어요. 아버지, 혹시 내가 없더라도 손끝으로 나를 기억해 주세요. 아버지의 손끝은 세상에서 가장 정직한 감각이니까요. 그 손끝으로 점자를 읽듯이 세상의 진실도 읽을 수 있어요. 석호는 녹음기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준서의 목소리가 그의 심장 깊숙이 스며들었어요. 이제 마지막 부탁이 있어요. 아버지, 다시 시작해 주세요. 새로운 삶을. 그리고 아버지의 특별한 능력을 다른 이들과 나눠주세요. 아버지처럼 세상을 다르게 보는 사람들을 위해. 녹음이 끝났습니다. 석호는 오랫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었어요. 그의 마음에는 슬픔과 희망이 함께 깃들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석호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짚고 집 앞 정원으로 나갔어요. 봄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쳤고 벚꽃잎이 그의 손에 내려앉았습니다. 석호는 그 꽃잎을 손끝으로 느꼈습니다. 부드럽고 연약하지만 생명력이 넘치는 그 감촉에서 그는 새로운 시작을 느꼈어요. 준서야, 내가 약속하마.
내 손끝으로 느낀 진실을 이제는 다른 이들과 나눌 것이다. 석호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오후 재단의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석호는 회의실의 중앙에 앉았고 서하와 새로 합류한 재단 팀원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한석호님, 재단의 첫 프로젝트를 소개해 주시겠어요? 서하가 물었습니다. 석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점자로 준비된 자료를 손끝으로 읽기 시작했어요. 손끝으로 읽는 세상 시각장애 아동들을 위한 특별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우리의 한계는 우리의 가능성이 됩니다. 창밖에서 봄바람이 불어왔고 석호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진실을 읽어낸 그의 손끝은 이제 다른 이들에게 빛이 되어줄 것이었어요. 준서의 유산은 이렇게 계속되었고 석호의 마음에는 마침내 봄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오늘 사연처럼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사연을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다음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사연을 읽어드렸던 한편의 인생 이은경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분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